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0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2,425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날보다 33명 늘었습니다. 동구 소재 종교시설과 어린이집, 요양복지시설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구에서는 무료급식소와 관련해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36명입니다. 구미 9명, 포항 4명, 청도, 경주, 경산 각 3명 등 경북 13개 시군에서 한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령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요양원 관련 확진자입니다. 해당 요양원의 누적 확진자 수는 72명입니다.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사회 연결망 앱으로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주고받으면서 접촉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의 한 호텔을 급습합니다. 일회용 접시와 밀폐용기, 서랍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약품이 발견됩니다. 향정신성 약품인 필로폰과 필로폰의 혼합물, 케타민과 엑스터시 같은 마약입니다. 이것도 너 싸는 거지? 형 여기도 많이 있어요.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101억 원어치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 필리핀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1년 전부터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했고 대부분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방법은 사회 연결망인 텔레그램 아이디를 배너 광고에 남겨놓은 뒤 연락이 오면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은 모두 5명.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금 결제는 가상화폐로 대신했고 구매 대행사를 거쳐 코인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전달 방법은 마약이 놓인 장소를 사진 찍어서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 창원, 제주 등 던지기 장소만 177곳에 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 14명도 함께 적발됐는데 대부분 20, 30대 초범입니다. 구매자는 주로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이었고 심지어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들부터 가정주부라든가 자영업자, 대학생 이런 다양하게 평범한 일반인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압수하는 과정에선 위장약이나 건포도 포장지처럼 생긴 분말 형태의 새로운 마약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판매자 5명을 구속하고 구매자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공급한 총책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과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달 김천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자 고등부 다이빙 대회 영상에 달린 댓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등부 다이빙 선수들의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는 등의 댓글이 올라온 건데요.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댓글 일부가 삭제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HCN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국체전 남자 고등부 1m 스프링보드 경기 영상입니다.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며 물속으로 뛰어드는 선수들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영상에 달린 일부 댓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글이었지만 일부 댓글에서는 경기력이 아닌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거나 성희롱성 내용까지 달린 겁니다. 저 영상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약간 성적으로 막 그렇게 댓글 다시고 하면은 몇몇 분들이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으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문제가 됐던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가운데 일부는 삭제된 상태. 하지만 10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상품화한 댓글의 계정을 모두 고소하겠다는 댓글까지 올라오면서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추진 6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9일 문화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하면서 박물관 건립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하연 기자입니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예산 확보까지 난항을 겪었던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문화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평가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영천시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역 역사를 재조명하고 영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사전평가 통과로 영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80억 원 등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활용동 1원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시실과 수장고 등을 갖춘 박물관을 건립합니다. 박물관 건립으로 문화재 95점, 영천 유물 12,000여 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천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박물관 완공을 위해 행정 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따른 필수 이행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천 지역의 유물 확보는 필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병화선생 유물이 지금 현재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유물이 전부 이제 국보 보물급도 몇 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시와 그 문중 간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공립박물관이 없었던 영천. 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천시 제1호 농업명장으로 포도 분야의 신기로 씨가 선정됐습니다. 신기로 포도명장은 영천에서 25년간 포도를 재배하며 샤인머스켓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명장 칭호를 받게 되면은 좀 더 맛있는 포도를 생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영천시의 또 포도도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포도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영천 포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보장하고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108개 기관에서 120명을 채용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된 장애인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행정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근무평가와 심사 등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북경찰청이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9일부터 도경찰청과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안동시와 한국전력, 한전 MCS가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 MCS는 검침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안부를 확인해 보호자나 시청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은 시가 의뢰하는 위기 가구에 대해 전력 사용량을 확인해 안전을 확인하고 전기요금과 설비 점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화배우 강신성일의 이름을 딴 도로가 경북 영천시에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하이브리드로를 둘로 나누어 영천 일반 산업단지 인근은 산업단지로로, 괴현동 일대는 신성일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모였고 현재 심의 결과 공고와 함께 주소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천은 고인이 된 강신성일이 노년을 보낸 곳이고 2008년 10월 괴현동에 한옥 성일가가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신성일 기념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주소 변경 여부는 내년쯤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